그 박쥐로 인한 이런 질병들은 그 주로 이제 모기나 박쥐가 서식하는 지역이 국소적이잖아요. 특정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 감염되지 않긴 않았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이 되지 않았었던 것도 있고요. 혹은 이제 HIV처럼 백신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어, 그렇다면 백신은 한 번 개발되면 끝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백신은 지금 백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잖아요. 백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병원에 가서 기존에 맞았던 백신들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백신이 같은 질병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을 얘기를 해볼게요.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은 이제 소아마비 바이러스인데요.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간혹가다 이렇게 소아마비에 감염된 이후에 이렇게 다리를 저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죠.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들을. 이 소아마비 백신은 1954년에 이분인데요. 조나단 소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백신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맞는 사백신은 포름알데하이드를 이용을 해서 백신의 활성을 없앤 건데요. 대대적인 백신 캠페인은 시작됐고 약 180만 명이 이 백신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다 보니까 한 백신 회사가 이 모든 백신을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5개 정도의 백신 회사들이 나눠서 백신을 생산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커터 레보레토리라는 그런 회사에서 백신이 불안하고 완벽하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되는 바람에 약 200여 건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 11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백신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보다 바이러스의 양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생백신은 들어가서 감염이 되면서 면역을 유도를 하는 거지만 사백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백신 양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단점이 있고 또한 이제 근육 주사로 주다 보니까 또 단점이 있는 것이겠죠. 그 1961년에 밑에 보면 이제 알버트 사빈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약독화 생백신을 만듭니다. 세포 배양이나 동물 배양을 통해서 여러 번 바이러스를 넘기면서 약독화된 백신주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변이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변이주는 빨리 퍼지지만 증상이 약한 것들이 있고 어떤 변이주는 델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버트 사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속해서 배양을 여러 번 넘기면서 면역은 유도를 하지만 그 독성은 약한 그런 바이러스 변이를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백신주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이 백신은 구강으로 입으로 넣어줍니다. 보통 그래서 그 약간 설탕물 비슷한 거랑 같이 섞어서 넣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다고 이렇게 쪽쪽쪽 하면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아주 프로페셔널한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 폴리오 백신 캠페인 한 사진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서 아이들 입에 이렇게 주거나 뭐 총리가 나와서 아이들 입에 이렇게 백신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 생백신을 통해서 전 세계 폴리오 백신 접종 캠페인에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OPV가 오럴 폴리오 바이러스 백신 그래서 입으로 주는 생백신을 얘기를 하고요. 100억 도주의 폴리오 백신이 10년간 25억 명의 어린이들을 폴리오 바이러스부터 보호를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그런 백신 캠페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단점이 있었어요. 이것도 부작용이. BAPP라고 해서 백신 관련 소아마비 바이러스. 즉 이게 생백신이다 보니까 약독화 생백신이기 때문에 우리 아기들 몸속으로 들어와서 약하게 감염이 되겠죠. 근데 아기들에 따라서 이 생백신에 감염이 돼서 약하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제대로 감염이 되는 바람에 소아마비에 걸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한 270만 명당 1명 정도의 아주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BDPV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신 유래 소아마비 바이러스라고 해서 소아마비 백신을 먹지 않았는데 소아마비 백신 먹은 아이들의 그 대변을 통해서 이 백신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감염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단점들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원래 폴리오 바이러스는 세 가지가 한꺼번에 혼합되어 있는 백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형, 2형, 3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2형 폴리오 바이러스는 2015년 이후에 나오지 않아서 박멸됐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형 폴리오 바이러스는 2019년에 박멸이 되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건 1형 폴리오 바이러스인데 백신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백신은 생백신을 아이들에게 주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 1, 2, 3형이 계속해서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생백신은 안 된다. 그래서 폴리오 생백신에서 현재는 폴리오 사백신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백신을 개발을 했고 생백신으로 해서 캠페인이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 질병을 퇴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사백신으로 돌아간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예를 보자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로타바이러스 백신입니다. 로타바이러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로타라는 이름이 지어졌고요. 로터리 뭐 이런 뜻에서 5세 이하의 감염이 되고 장관계 질환, 즉 설사나 구토, 복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탈수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현재 생백신이 이렇게 네 가지가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백신을 먹는 건데요. 이 아이는 지금 10살 된 저희 아이가 한 살이 되기 전에 3개월 때 이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먹는 모습이었고요. 이 로타바이러스가 설사로 죽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근데 설사로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의 아이들이 이 설사로 죽어가고 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백신이 개발이 되었으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타겟을 더 많이 둬야 될까요? 어느 지역에서 백신의 효과가 좋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지도만 보시면 보통 우리가 저소득 국가라고 하죠. 저소득 국가에서 백신 효과가 훨씬 더 좋아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지금 접종하고 있는 아까 네 가지 백신 중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오히려 잘 사는 나라에서는 백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로우 인컴 컨트리, 그 저소득 국가에서는 백신 효과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낮은 나라에서 임금이 낮은 나라에서 훨씬 더 백신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를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각 나라의 GDP랑 이 백신의 효과가 비례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로타바이러스의 생백신의 효과가 낮을까를 제가 처음에 미국 포다 가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모유에 엄마로부터 전해진 모유에 이미 그 로타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백신이 약하게 감염이 돼야 되는데 그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엄마로부터 이제 모체로부터 태반으로부터 온 면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제 위생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감염되었을 경우에 생백신이 약하게 감염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유전적인 요인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백신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생백신의 부작용도 있었어요. 장 중첩증이라고 해서요. 아이들 장이 이제 이 백신을 먹고 난 이후에 이렇게 중첩이 되게 되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데 아주 드물지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류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해서 백신을 먹은 아이랑 같이 사는 형제한테 이 백신의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 이런 것들도 아주 드물지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네 가지 바이러스가 백신이 상용화되었지만 WHO에서는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 개발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서브 유닛을 이용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사백신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또 바이러스 유사 구조 백신 혹은 이제 노로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랑 이제 혼합되어 있는 그런 백신을 개발을 하라고 WHO에서 굉장히 많이 인커리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 여러분 매년 독감을 맞는 것이 독감 백신이 틀려진다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이 독감 백신은 남반구랑 북반구가 또 틀립니다. 그 유행하는 패턴에 따라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유전적으로 분석을 지금까지 많이 했고요. 그거를 통해서 올해는 이러한 독감이 유행하겠다 해서 보통 독감은 네 가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바이러스를 여기는 지금 작년에 남반구고요. 이쪽은 작년에 북반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년
다른 백신을 맞아야 되냐. 그리고 단점도 있죠. 이게 예측이 안 된다는,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이번 독감은 왜 백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면역 기간이 짧게 유지되기 때문에 면역 안 좋으신 그런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또 맞으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단점 때문에 또 과학자들은 이제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유니버설 인플루엔자 백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독감 백신은 HA 헤마글루틴인가 이제 유라미데이즈라는 이러한 그런 밖에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있어요. 돌기 단백질이 있는데 이러한 단백질에 지금까지는 요 헤드 부분, 머리 부분만을 타겟으로 백신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 말고 요 줄기를 타겟으로 하면 조금 더 범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재 요 줄기를 타겟으로 한 백신이 임상 실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요 헤드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모자이크라고 해서 다양한 그 헤마글루틴이 한꺼번에 들어간 그런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유라미데이즈는 원래 헤마글루틴보다 길이가 짧은데요. 요 스템을 길게 해서 면역원성을 늘리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멤브레인 안쪽에 있는 또 다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미 나와 있는 백신이 매번 맞아야 되고 면역 기간이 짧고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위해서 백신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 계속해서 변이주를 맞이하고 있지만 오미크론이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파이자나 모더나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 쏙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또 mRNA 백신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이주에 대한 백신을 만든다든지 혹은 각각의 변이주, 여러 가지 변이주에 대한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서 우리가 지금 mRNA 백신이 요 부분을 이제 합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줘서 모자이크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몸속에서 요 다양한 변이주에 대해서 각각의 항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팬코로나 백신이라고 해서 사스 또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리고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리고 코로나19도 코비드니까 요 세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신도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신은 한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요. 개발이 되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실험실과 공장 그리고 임상 시험까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백신이 이제 뚝딱 하고 만들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 처음에 백신의 그 타겟이 되는 물질을 개발을 하고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라고 하는 게 동물 실험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만 해도 한 3년에서 5년까지 걸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겠죠. 실험실이 아닌 이제 공장에서 제대로 만들어내겠죠. 우리 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작은 스케일에서 큰 스케일로 넘어가는 게 어려운데 이 과정까지 해서 한 3년에서 8년. 제가 연구하는 거는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이 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결국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거의 이게 지금 15년에서 20년이 넘게 걸리는 그런 개발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했던 이유가 이미 이제 플랫폼이라는 걸 갖고 있었고 독성 실험도 했었고 그래서 끼워 맞추듯이 특정 유전자만 끼워 맞추면 됐기 때문에 요 앞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임상 1상 끝나고 2상, 2상 끝나고 3상이 아니고 임상 1, 2, 3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교차돼서 이루어지게끔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개발 현황을 보면 현재 이제 10개의 백신이 페이즈 4에 있고요. 23개가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임상 3상에 있는 게 한 40개 정도, 임상 2상에 있는 게 44개, 임상 1상에 있는 게 42개, 그리고 아직도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것들이 194개 정도의 백신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이죠. 색깔마다 다른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백신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근데 여기 중간에
개발이 되다가 실패된 이런 백신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왜 백신이 개발이 되다 실패될까요? 물론 이제 안전적인 문제도 있겠지만